모 재판관 경우에는 4월 12일이 토요일인데 네. 그날 법조 가족들 뭐 무슨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부 동반으로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4월 12일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4월 11일 이전에 끝내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자. 또 하나는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야. 아, 이재명 대표는 남아있던 족쇄가 그냥 끊어진 거예요. 풀린 거예요. 네. 발목에 그 고무줄이 하나 묶여 있었어. 그래서 그 고무줄의 반동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뒤로 확 끌려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고무줄이 딱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네. 항소심 선고되면서 그러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벌써 50m는 가 있어 지금. 예. 국민의힘은 아유 저거 고무줄에 끌려서 반동으로 출발선 뒤까지 딱 땡겨올 때 기다리고 출발도 안 했어 아직. 슬슬 놀면서 몸 풀고 있었어요. 출발도 아직 안 했어. 네. 출발 종을 안 울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모 기사에 보니까 이 용산에서 이걸 보다가 TV를 던졌대요? 껐다. 아, 껐다. 껐다. 네, 하나 저도 있었습니다. 던졌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깨졌다가 꺼졌다로 순화된 거 아닐까요? 아, TV가 꺼졌다고 괜찮네요. 한국 경제 자체를 담보로 삼고 자기들끼리는 8명이 앉아가지고 나 안 할래.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네. 아, 이거 진짜 제가 있으신 걸 알고 여쭤본 건 아니었고 정우기 전 의원 그냥 한번 찔러봤는데 너무 이렇게 뜨끔해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죠. 아, 이거 강남에 네. 아파트 있을 수 있죠. 뭐 그게 큰 잘못도 아니고, 네. 뭐 탈세하신 거 아니라면.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정치용장 시간입니다.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남 유튜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잘 되고 계시죠? 아니 저는 뭐 수익을 내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라서 광고를 전혀 안 네. 붙이고 있어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아니 왜요? 목숨 걸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아니 근데 편집자를 따로 두긴 두신 거예요? 아니 편집자 뭐 아니 그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이 네. 저 자원봉사 자원봉사. 위험한데. 아니 진짜로 순수한 자원봉사. 자원- 그래요? 봉사. 최저임금 안 챙겨줘요. 자원봉사 정도 하는 분들이 어. 있는데 수익이 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 저 다른 데 나간 영상 이런 것도 그냥 네. 좀 올리시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여기에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예. 엊그제 보니까 무슨 약간 밤샘 라이브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밤샘은 아니고 네. 일요일 날만 네.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한 번씩 아, 하죠. 일요일 날만. 아, 근데 일요일만. 그나마 이번 주 일요일은 토요일로 옮겨서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저녁에 뭐 녹화가 있어.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김영남 유튜버님 모셨고요.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고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또 설명을 좀 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난 거는 뭐 뉴스를 너무 많이 이제 봐갖고 그 팩트 자체를 이제 뭐 모르거나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다만 이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뭐 헷갈리시거나 그것까지 미처 뭐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어제 그 무죄 난 거에 대해서 이것만은 좀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거 좀 눈여겨봤다 아니면 이거 좀 흥미로운데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 일단은 무죄 선고된 거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를 논하는 게 맞는 거 그렇죠. 같고 예. 뭐 이후 무죄를 뭐 세세히 분석하자면 뭐 한도 끝도 아, 없겠습니다만 그래요? 크게 보면 두 덩어리잖아요. 네. 그 김문기 차장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 사실이 조금 엉성했어요. 네. 물론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도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게 이제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원래는 10여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이렇게 오려서 음흠. 게재한 거 그걸 이제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저도 저 김문기 차장 관련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선거 네, 전에도. 네, 네. 그리고 백현동 땅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네. 그거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봤는데 그건 이제 과장 내지는 의견의 표시냐 아니면 사실에 관한 허위 발언이냐 그건 뭐 견해 차이죠.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늘 어제부터 이제 여쭤보는 건 1심하고 2심이 이렇게까지 상반되게 같은 증거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해석만으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선고가 가끔 있죠. 견해 차이로 놔도 돼요? 어? 말씀하신 대로. 견해 차이 주로 견해 차이로 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벌금 300만 원인데 벌금 뭐 100만 원을 깎였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정도에 따라서 혹은 뭐 2심 왔는데 뭐 반성의 정도가 뭐 반성을 뭐 깊이 하고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형을 좀 감형해 준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좀 1심이 잘못됐거나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거나. 너무 무리했거나. 예. 그래서 이제 3심제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건데 네.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 완벽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1심 전부 유죄가 항소심 전부 무죄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역의 경우도 왕왕 일어나요. 아 그래요? 증거를 놓고도 이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를 믿을 것이냐, 예. 또 이 신빙성을 줄 것이냐, 아니면 못 믿을 증거로 보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무죄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우가 네. 가끔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사안이고 우리 저 정치 이벤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 그렇죠. 정치 일정에도 큰 영향을 줄 만한 거라 1심도 굉장히 아마 고심 많이 했을 거고 2심도 당연히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드라마틱하죠. 네, 이 와중에 우리 장윤성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머리하고 오셨나 봐요? 아니에요. 늦은 건 늦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저희가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튼 네. 오셔서 여튼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왔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이야기 좀 하고 네, 네,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총평 정도 한번 잠깐 좀 여쭤보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거를 100쪽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 네. 그 훅훅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쓸 일인가?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걸 그렇게 길게 쓴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공소장이 기니까 네. 당연히 이제 판결문도 길어지는 이제, 거다. 예, 미래에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전직 판사들의 설명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쓴 판사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게 기소해서 다툴 만한 일이었냐? 사건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들이 특정 그 일테면은 윤석열 정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적 죽이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을 네네네. 그 양보남 의원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전직 검사장이시거든요. 검사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이 바쁜데. 정말 이 바쁜데 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건을 가지고 기소해서 네. 이걸 가지고 몇 년째 재판을 하고 이게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옳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네, 해봐야 네, 된다라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미주알 고주알 아주 디테일을 다 살려가지고 네. 심지어 2021년 12월에 어느 방송사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따졌어요. 약간 참고서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과 그러니까 동화 단어 전과. 하나의 밑줄을 딱 긋고 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맞습니다. 다 봤어요. 어쩔 예. 수 없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이는 불가피하고 상대적인 주관적인 표현에 해당한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설명 안 해주면 모르나요?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진짜 아니, 미주알 근데 고주알 맞아요. 꼼꼼하게 발언별로 봤어요. 뭐 이런 거예요. 18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란 네. 행위란 사전적 의미의 행위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음. 개인을 표상하는 신상 문제에 관한 것, 즉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아. 사실상 국어사전에 해당하는 그렇죠. 예전에 그 이런 설명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고 참고로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야 하면 호수 괄호 딱 치고 이제 동그라미. 호수가 의미하는 건 뭐 이런 거.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요. 나오죠. 정확합니다. 예. 아, 그런 것까지 그런 사지선다. 식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했다. 진짜 판결문에도 넘버링이 많이 돼 있어요. 맞아요. 1 가로 이게 동그라미 1번 발언, 동그라미 2번 발언 네네네. 뭐 이렇게 쭉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쭉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 실제로 이 교유 행위 네. 이 교유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정도의 거짓말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심각한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상세하게 쓰고 있고 심지어 암시 발언에서 암시가 함의하는 내용 이것도 설명을 해줘요. 네. 굉장히 친절한 재판부인데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성범죄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이렇게 좀 해주지. 열심히. 예, 열심히 좀 해주지. 민생 범죄 좀 해주지. 예. 얼마나 많은 사건 때문에 지금 가슴 애간장에 타들어가는 관계자들이 많을 텐데 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툴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길게 말씀드리네요. 네. 1심의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는 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썼을 거예요. 보통 사건은 저렇게까지는 안 쓰죠. 네. 생각해 보니까 설명 자료 안 낸다고 했을 때 1심이랑 똑같아서 안 낸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요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뜯어봤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판결문으로 봐라 이것들아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보 판사가 이걸 요약할 할 수가 수가 없어. 없을 것 할 수가 같아요. 없어요 이거를. 다 봐야 네. 돼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당연히 반발을 좀 했는데 특히 그 조작 사진 조작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원본 사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0명 정도 나온 사진에서 네. 그렇죠. 4명을 딱 떼어 쓴 거를 이거를 조작이라고 하면 앞으로 뭐 확대하는 거 다 조작이고 옆 사람 보여주려고 뭐 크게 키우는 것도 다 조작이냐 이제 이런 반응부터 그 이기 네. 사실 그거는 억측인 거죠. 그건 좀 억측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네. 전체 10명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네.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를 중심으로 4명을 딱 그려가지고 박스를 쳐서 나머지는 다 거세를 하고 그것만 트리밍을 해서 딱 올린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죠. 예, 저 예. 사진이죠. 그러니까 예. 원본은 저 큰 사진이고 네.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건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올린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호주, 뉴질랜드 가서 골프 안 쳤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다투기로는 저 사진만 가지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네. 최소한 사장님 나이스샷 뭐 이런 골프 사진이 나오든지 그래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저것만 가지고 골프를 쳤네 안 쳤네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 증좌로 쓸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골프를 친 것이고. 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아니요, 골프 친 사실이 없다 그랬죠. 같은 팀으로 친 적은 아, 없다는 없다.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호주에서 가서 김문기 골프는 씨하고 쳤는데. 같이. 김문기 예. 씨가 친 거 친 아니 건 근데 아니에요. 박수영 의원이 저거를 올리면서 저렇게 오려서 올리면서 골프에 관한 얘기를 쫙 썼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도려낸 사진만 보면 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모자 브랜드도 그렇고 아, 골프 의류 같은 거 입고 있고. 아, 뒤에 그리고 근데 이제- 뷰가 너무 골프장 뷰는 아니지 않아요? 아니 네. 볼 마커를 또 아, 지적을 모자에. 했잖아요. 네. 아. 그리고 뭐 골프장이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가? 좋은 데서. 아. 예. 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본 사진을 보니까 명백히 골프장은 아닌 아니에요. 걸 알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네. 맨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분은 구두를 신었더라고 보니까 디테일하게도 그런가요? 보셨네. 배경도 그렇고 네. 뭐 구두 신은 사람도 있는 거로 봐서 저 골프장이 아니네를 대번 알 수 있는데 4명만 이렇게 오리면서 골프 얘기를 쭉 쓰고 그러니까 모자 브랜드도 그렇고 볼 마커도 그렇고 골프 치면서 찍은 사진인가 보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죠. 근데 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은 전혀 아니에요. 네. 원본 사진을 보니 근데 만약에 이걸 관련해서 저 법원이 그쵸. 조작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음. 그 조작에 대해서는 또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아 이기인 최고가 썼죠. 제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이렇게 했는데. 예. 네. 네. 그 이제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원본이 아니고 이것은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조작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네, 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이제 그 저 사진 4명만 오려낸 사진을 가리켜서 이재명 대표가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조작했다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그렇죠. 본인 맞아요. 입장에선 예. 본인 입장에선 원본 사진은 전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아니고 골프와 관련된 그 상황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4명만 오려서 사진을 게재하면서 마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인 것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게 조작됐다라고 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네. 네. 그 조작했다라는 발언이 그러니까 허위는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사실을 인정한 거죠. 예, 예. 1심에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가지고 안 친 것처럼 얘기한 거다라고 1심 재판부가 해석을 했던 거고 2심에서는 좀 더 사진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이걸 근거로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을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걸면 한다면 민주당에서 그 네. 박수영 의원 사퇴하라고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죠. 예, 예. 아니, 그런다고 사퇴하는 사람 없으니까 사퇴는 의미 없는 예. 얘기고 네. 뭐 그런다고 사퇴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심 재판부하고 전혀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토 박아서 이제 네. 그 판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은 즉시 상고를 상고를 한다고 하죠. 했죠. 네.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 후에 나와서 이 발언 같은 거 전해드렸는데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도 전해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상고 여기는, 의사를 밝혔고 즉시 항고는 구속 취소와 네. 관련해서 아유, 나올 네. 수 있는 용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신속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자. 예. 633 원칙 지켜서 대법원에서 빨리 이제 결과 내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었다. 거짓말 면허증을 준 것이다라고 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거짓말했는데 죄가 안 된다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이 끊겼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판단을 했겠느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불과 그 선고 나기 하루 전날만 해도 이재명 항소심 판결 나면 승복한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죄를 매우 네. 확신했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네.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뭐 승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권성동 사실상 대표. 불복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고 어제 사진이 잡혔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그 소식을 접하고 당황해가지고 예. 그 실무자들하고 막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아. 예, 장면이 이제 포착이 언론에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쭉 쏟아진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큰 틀에서 보면 여권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여권에?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의 어떤 시나리오에서 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 유죄인데? 유죄를 상수로 놨었군요. 그렇죠. 네. 유죄를 상수로 놓고 이제 윤석열의 어떤 그 복귀 복귀까지는 그거까지 아니다 있었는데. 할지라도 이제 대선에서 일정 정도의 네. 이제 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했던 어떤 그 기획이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상당수. 상당수 틀어졌다. 이거 어떡하지? 어머 우리 당황했어요라는 기력이 약간 멘붕. 네 예.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 해소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검찰이 네. 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중에 7일 내에 써가지고 하겠죠. 그럼 이제 대법원 선고가 3개월 안에 나온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스케줄이랑 좀 맞춰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탄핵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하여튼 대선까지는 뭐 나오기 별- 어렵죠.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네, 없죠. 예. 다른 재판들도 몇 개 있잖아요.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 네. 다 뭐 어쨌든 최종심까지 가는 건 어려워요. 네. 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2심 준비 기일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예. 준비 기일이니까 아직 뭐 멀었고. 2심 나올래도 한참 걸리고 나머지 뭐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다 지금 뭐 네. 네. 뭐 대선 아니, 때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예. 다른 사건들은 지금 1심 초반이에요, 준비 초반. 기일이니까 예, 예,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고 네. 네. 대장동 관련 사건은 지금 70차 공판이 열리니까 야 저건 끔찍하다 진짜. 예. 언제 공판 기일 70번 했는데 언제 끝날지 기약도 네. 없어 저건. 1심인 보통 어느 정도예요? 제가 뭐 재판을 많이 안 받아봐서. 아니 재판을 본- 많이 안 보통 받아봐요. 70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한 번 하고 그날 결심하고 선고기일 잡히는 사건이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고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제일 많죠. 네. 한 번 하고. 예, 자백 사건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니까. 근데 부인하는 사건 정말 재판을 여러 번 하면 예. 뭐 20번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70번은 진짜 많이 하는 거군요. 70번은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저게 아, 그래요? 그냥 정상적인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됐으면 네. 벌써 재판부가 서너 번 변경됐어야 돼요. 아 그래요. 되게 오래 하는구나. 엄청 오래 여러 근데 번 이게 오래 하는 재판인 너무 거죠. 많아서 이거를 병합 그렇죠. 심리를 하기로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위례 개발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병합해서 이제 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예. 70번 플러스 알파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마도 1심 선고에 한 수년은 걸릴 거다. 아니 이러니 병합했으니까 더 오래 더 오래 걸리죠. 걸리고 네. 다 네. 따져봐야 더 오래 되니까. 걸리고 저거는 네. 거의 네버 엔딩인데. 아, 거기다가 그래요? 쌍방울 사건, 예.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위증교사 있고, 그다음에 법카 유용, 그러니까 많죠. 아, 참 다양하죠. 이번 네. 세기에 끝나긴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어제 안동을 찾았죠. 법원에서 네. 바로 안동으로 갔습니다. 저녁 일정 공지가 바로 나왔고요. 이제 안동이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네. 이번 산불 피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선고 끝나고 지도부끼리 회의하려다가 아니다, 우리 민생 챙기러 가자라고 해서 안동행을 택한 것 같습니다. 현장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참 거실하게 거리가 잘 살았는데 네. 쌀도 다 타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참 허무하게 돼. 네. 오죽하시겠어요. 와줘서 네. 미안해.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이 나라의 도와줘서 주인이잖아. 저희가 잘 챙겨. 살수 있자니까. 네. 네, 워낙 지금 뭐 산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충분히 갈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또 고향이기도 한 거죠. 네. 네. 그 예전에 한 번 또 한복 곱게 입고 또 어르신들 찾아뵈러도 가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방금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뒤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서 있었어요. 써 있었는데 네. 표정이 오묘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주관적 대권 주자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각하 본인 스스로는 하면서 네. 예. 주관적인 대권 네. 주자라고요.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예. 대권 주자라고. 라고 네. 지금 판단하고 있대요? 아니 그건 그렇죠. 이철우 경북지사가 예, 거의 예. 뭐 은연중에 많이 드러냈었죠. 그 동대구역 광장에 그 소년보 목사와 네. 그 전한길 씨가 가서 네네네네. 엄청 5만 명이 모였을 때 네. 그때 마이크 잡고 연설했던 애국가 불렀잖아요. 그때. 아, 네. 사절 이철우 지사. 애국가 사절의 네.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참. 어쨌든 주관적으로는 자기도 대권 주자인데 저 뒤에서 누가 봐도 저건 그냥 병풍 치는 모습인데. 아, 자. 여튼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네.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냈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무죄는 무죄가 난 거고 이거를 뭐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네.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갈 건지.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좀 그립을 지고 가겠죠. 네. 근데 사실 어제 선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플랜 B 얘기들이
조금씩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비명계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친명계에서 플랜 B 준비한다. 반대로 또 친명계에서 뭔 소리야, 니네 뭐 작당 모의야, 이런 식의 뒷얘기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 이제 좀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네네. 거.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게 이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서 대선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꽃놀이패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뭐 멘붕 얘기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무죄라도 이재명은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 건데 네. 뭐 이제 당들의 어떤 행보를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남아있던 족쇄가 그냥 끊어진 거예요. 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참고서 다 보고 문제집도 다 풀었어. 그러니까 어제도 선고 나고 바로 안동으로 갔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대선 행보. 대권 행보예요. 그리고 이미 중도 확장 전략 등 정책적인 면에서도 한참 앞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한참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발목에 그 고무줄이 하나 묶여 있었어. 그래서 그 고무줄에 반동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뒤로 확 끌려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고무줄이 딱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네. 항소심 선고되면서 그러면서 100m 달리기 하는데 벌써 50m는 가 있어 지금. 예. 국민의힘은 아유 저거 고무줄에 끌려서 반동으로 출발선 뒤까지 딱 땡겨올 때 기다리고 출발도 안 했어 아직. 슬슬 놀면서 몸 풀고 있었어요. 출발도 아직 안 했어. 근데 고무줄이 끊어지면서 상대방은 50m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아니면 혹시 국힘의원들이 저 고무줄을 잡고 있었다가 끊어지면서 빡 맞는 뭐 뒤로 넘어갔던지 상황인 뭐 거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네. 거죠 지금. 근데 50m 앞에 가 있는 걸 알면서 바로 뛰지도 못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뛸 수 있는 상황도 네, 아니고 네. 어딜 뛰어 이러고 있잖아요. 잘못 네. 뛰면 또 저기서 큰일 나지. 심판 한 분이 네. 또 경로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출발종 안 울렸어 막 이러면서. 네. 출발 종을 안 울리려고 할 수도 있겠죠. 출발 네. 네. 출발총을 이렇게 출발 총을 안 쏴버리는 거죠. 쏘려다가 그 총으로 사람들 쏘는 순간. 아유, 그거 안 출발총, 됩니다. 출발총. 네, 출발, 네. 출발. 아, 자, 장 기자님 여튼, 말씀은 네. 헌재에서 어제 판결을 유심히 좀 봤을 것이다 이런. 네. 예, 저는 근데 어제 이제 살짝 오보긴 했는데 그 오후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밭글이 기자들 사이에 밭글이 돌았는데 오후 5시에 뭐 발표를 한다. 네, 네, 선고기일 네. 공지한다. 예, 선고기일 공지한다. 근데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막 달려가서 쪼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좀 나왔던 소리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보관이 오늘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프닝이 이제 종료가 됐던 건데요. 근데 좀 그 일단 어제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 때문에 뭐 한숨 돌렸다 이렇게 하는 지지자분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게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네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연동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있잖아요. 김성훈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거나 이상해요. 그렇죠. 그거는.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돼서 지금 돌아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네. 살고 있는 분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되살아오고 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기에서 그냥 끝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더 기일을 늦추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번 주는 물 건너 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뭐 아주 무슨 그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늘 당장 그러니까 어제 선고했으니까 오늘 발표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하루 이틀 좀 뒀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기일 공포하고 네. 그리고 내주 초 수요일 또는 뭐 화요일 정도 할 거야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근데 다음 주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까 다음 주 기일은 또 늦춘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얘기한 대로 11일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다가 18일인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심지어 여권 사이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5대 3인 상황에서 본인이 도저히 자기가
이거 기각 결정은 못 하겠어서 음. 아예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네. 심지어는 180일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꼭 의무 규정은 음. 아닌데 탄핵되고 나서 180일 안에 결정을 해야 선고를 되니까 결정해줘야죠. 네. 이거 6월 12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무기한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기일을 늦추면서 네. 뭐 그 사이에 대선 길도 안 잡힐 아니, 근데 수도 나라- 있다 뭐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차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년 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한독수 왜냐하면 체제로 2년 간다. 4월 18일이 넘어가는 순간에 6월 12일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헌법재판관이 여- 6명밖에 유기체제. 안 안 남기 되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헌재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식물 헌재 되는 거죠. 예, 그냥 결정을 기능이 못하니까. 마비되는 기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재탄핵이 되지 않으면 2명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대통령목. 예. 그러면 근데 8명 여태 마은혁 후보 임명 안 하고 몇 달을 개기다가 이건 대통령 몫이야 그러면서 낼름 임명하는 게 그게 근데 그런- 그동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고 네. 계속 그걸 7개월 7일을 버텼던 전례가 있고 그 트랙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상을 식이면 초월하는 대통령 몫으로 뭐 보수 성향의 이런 두 사람 임명하고 아예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수도 있겠다. 아니 제가 뭐 그거는 공개는 안 약간 하겠는데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네, 네.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당연히 탄핵 찬성이지. 보수 성향이라면. 그렇죠. 아, 보수 성향이 아니고 아. 친윤 성향으로 할까요, 그 그러면? 친윤 상황이거나 약간 비정상적인 재판관 사람을 재판관으로 네. 임명하기 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시나리오도 여권에서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근데 그런 그렇게 상황이- 하면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까지 좀 시간을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더라도. 근데 사실 이거는 다 모든 게 이재명 아유. 대표 유죄를 그렇죠. 가정해놓고. 가정해놓고 네. 한 네.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그 자체가 불가할 거고 시간 끈다고 큰 의미도 이제 없는 거죠. 거고.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 들어준 거예요. 한덕수 총리 먼저 그 결정해라 해서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 뒤로 해라 끝났잖아요. 이제 그냥 하면 된다. 그 이제는 하면 돼요. 더 예. 밀어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볼장 안 볼장 다 봤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 고려한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판에 뭐 하루 이틀 더 뭐 이따가 한다고 해서 체면이 서는 것도 아니다. 이미 체면 다 구겼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하는 게 네. 그나마 면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는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 보고 하시죠 이럴래나? 설마. 쪽에서? 야,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니까. 아니 4월 2일 선거에 영향을 재보궐선거가 미칠 수 있다. 생각보다 판이 커요. 예. 왜냐면 부산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광역단체의 교육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이 커요. 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네. 선거 결과 보고 탄핵 선고를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그 결과 어떻게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인 체제로 그냥 간다면 뭐 네. 임명을 마은혁을 포함해서 이제 2명 물론 이제 두 보수 재판관 둘이 누가 될 거다라고 이름도 막 돌아는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6인 체제로 가서 무기한 길어지는 사태가 되면 그때는 그냥 헌재가 그냥 올스톱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가운데 이를테면은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해서 국정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직무복귀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기자님께서 아유. 그 그런 얘기도 있어요. 4월 18일이 아니고 그 얘기도 4월 나와요. 11일쯤에 할 거라는 강력한 증거 비슷한 정황을 좀 잡으셨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강력한 증거라기보다 저도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인데 네. 재판관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했더니 저는 그냥 정말 면벽수도 하면서 오로지 윤석열 재판에만 이제 그 올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동창들이 전화하면 다 받으신대요. 아, 그리고 네네. 카톡에 답글도 다 달고 아, 그리고 그래요? 모 재판관 경우에는 4월 12일이 토요일인데 네. 그날 법조 가족들 뭐 무슨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부 동반으로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4월 12일에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4월 11일 이전에 끝내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자. 아, 일을 다 끝냈으니 이제 운동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자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뭐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야. 아, 그리고 야근도 안 하고 특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이. 아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다 광장으로 나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서 막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 미세먼지 가운데 근데 하루에 2시간 1시간씩 평이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운동 참가 신청한 재판관 성만 좀 알려주세요. 안 되죠, 안 되죠. 끝나고 제가 아니, 집요하게 제정신이에요, 물어봅니다. 아, 제정신이야 지금. 어쨌든 요걸 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네. 이것 네.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아니 일단 맞아. 참가 신청을 한 거 자체가 네. 알려졌기 때문에 아.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법- 취소한다고 법조인 하더라도. 가족이면은 한 명만 신청했는지 한 명만 확인이 아니 된 부부 동반, 거고, 부부 동반.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한 재판관만 신청한 게 확인된 거고 또 알아보면 더 있을 수도 아.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리고 이 네. 사람도 추가 취재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3월 한 14일쯤 끝날 줄 알고 4월 달 거 신청해놨다가 아, 미리 신청 한달 전에 받으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을 수도 아니, 있잖아요. 그래도 네. 일단 그 이 와중에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혀 갖고 지금 온 국민이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네. 뭐 그 전에 끝날 걸 예상했더라도 4월 달에 어디 뭐 운동하러 갈 거 그거 신경 써서 저 참가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리 끝내고 운동하자 이것도 있잖아요. 퇴임 전에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 예단을 같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월 9일, 14일, 20일에는 할 거야. 그래도 설마 28일은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4주차 넘어서 이제 5주차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4월이 되는데 아휴. 제가 뭐 여러 이제 헌법 연구관 출신 법조인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재하면 어떤 얘기냐면 이거 4월로 넘어가면 나부터 짱돌 들 거야. 이런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대한민국 그렇죠.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데 이거를 다른 결정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가 무슨 우리가 헌재만 바라보고 이렇게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각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4월이 네. 넘어간다는 건 너무 심각한 이상 신호다. 아니 금요일에 저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이럴 수는 없어요? 왜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있죠. 할 수 가능하죠. 있죠. 네, 예. 한달 재보궐 때문에 지금 예. 수요일 아, 재보궐? 네, 수요일이니까.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네. 헌재 내부의 이제 분위기와 이제 이런 거를 의원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고성이 고성. 터졌는데 아, 둘 네. 다 여성이다. 그 확인이 됐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네, 선거로. 네. 매우 그 정확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정보였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에 한둘이 절차에 대한 예. 문제 제기를 한다? 목리를 부리고 있다. 목리를 부리고 있다. 네. 근데 두 명이 또 각하를 각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분위기 안에서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들도 사람이다. 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네. 중도면 중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있어서 그 평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딴 얘기를 하면 뭐 빨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독립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네. 누가 누구에게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거예요. 사람들이 강제 안 되면 그냥 우린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해를 못 나 하겠어요. 아직 판결까지 못 가겠어 하면은 못 계속 한다는 기다려야 돼 거죠? 우리는. 네. 그 한 그래서 사람 두 아마 사람 1시간 때문에. 2시간 하다가 끝나고 그러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럼 1시간 2시간 할 때냐고요. 지금 5천만이 지금 미루고 있는데. 달러가 한두 오늘 명. 또 올랐던데. 지금 환율이고 70원 뚫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70원까지 아. 봤어요. 470원. 470원. 지금 뭐 미국은 관세 지금 자동차 관세 25% 때린다 하고 있고 지금 저 중동에서 뭐 전쟁 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 하세요. 욕을 할 거면 시원하게. 아니. 아 근데 저희 진짜 저희 장르반 여의도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째 언제 할까 이 얘기만 하고 그래. 있으니까. 아니 정말로 진짜, 할 진짜. 말이 없어요. 정말로 네. 이 절대 끝나지 않는 공포의 돌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맞아요.
공포의 돌림 노래. 지금 요즘에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내수가 상상 이상 상상 엉망이에요, 이상입니다. 엉망. 진짜 예.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900만 명,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 100만 원 이하로 한 달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의도에서는 그 칼국수 한 그릇에 15,000원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아, 저희 그래요? 1층에. 15,000원? 어디? 예. 여의도의 어떤 그 지하 식당에. 거기? 아니, 거기는 1층에. 조금 원래 비싼 집인가? 원래 약간 국수값이 비싼 네, 집이죠. 집인가? 거기는. 네, 여하튼 만 비싼 집. 원씩은 하죠, 보통. 그러니까 통상 만 네. 원인데 점심 한 그릇에 만 원인데 100만 원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 학원비 내야 되죠. 공과금 내야 되죠. 뭐 어떻게 살아요? 100만 네, 원으로. 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90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헌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역하시는 분들 수출 뭐 이렇게 수입하셔서 원부자재 수입하는 분들 이거 어떻게 달러값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졸여지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경제 자체를 담보로 삼고 자기들끼리는 8명이 앉아가지고 나 안 할래.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하여튼 환율 같은 경우도 그 뭐 환율이야 상대적인 거라 그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이 차이가 좀 있는 거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유독 약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럼요. 뭐-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비교적 물론 달러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주요 달러를 제외한 네. 그 주요 통화 6개로 이루어진 네, 이른바 네, 네. 거기와의 달러와의 그 비교를 지수를 해보면. 만들어 놓은 인덱스는 거의 108, 109까지 갔다가 지금 103, 104 뭐 네. 요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원화 대비 네. 달러만 계속 강세예요. 계속 강세. 네. 그 우리-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의 그 경제 체력의 종합판이잖아요. 그렇죠, 종합 그렇죠. 점수. 네. 이게 건강 검진에서 종합 점수가 나오는 건데 원화는 계속 약세예요 지금. 지금 일본 엔화에 비해서도 또 네, 많이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한 900원까지 가다가 900원 밑으로도 내려갔어요. 890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거의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가 되게 지금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광장에 매일 나가잖아요. 예. 광화문 광장에 나가면 그 학생들이 노트북 켜놓고 거기서 숙제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런 친구들이 한남동에도 가고 남태령에도 가고 이런 학생들이에요. 네.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문 열어봐야 손님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 와서 이거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정말 먹고 살만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 대중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잘 모르겠고 안에서 우리끼리 한번 짜볼 테니까 국민들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교황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 작년 한 해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은 미국 주식 사갖고 그러니까. 37억이 121억인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번 돈만 37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작년 한 해. 한 해에 투자의 귀재입니다 진짜. 네. 아, 그거 아니 뭐 귀신같이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니라 뭐 그거 하나 부업으로 주식 만들어야겠어요. 엔비디아, TSMC 네. 귀신같이 찝어냈더라고. 많이 심우정 오른 ETF. 종목. 심우정 애널리스트로 이제 불러야 될까요? 애널리스트 심. 네. 대단합니다. 네. 이슈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광화문에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또 이제 다른 이제 반탄파에서도 이제 열심히 막 집회도 하고 막 단식도 하는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단식하는 지지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죠. 통화를 하면서 단식 그만두십시오. 숭고한 뜻에 감사한데 건강하셔야 나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네,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이건 언급할 거 없죠?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근데 그 이제 그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 관련해 가지고서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대통령 입장이 네. 뭐라고 하겠어요? 못 나오고 뭐 기사에 보니까 이 용산에서 이걸 보다가 TV를 던졌대요? 껐다. 아 껐다. 껐다. 네, 음. 껐다. 껐다 이런 정도. 전원을 통한 나도 보도가 하나 저도 있었습니다. 던졌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순화해 준 거 아니야? 순화? 그러게. 네, 껐다. 네, TV를 껐다. 네. 네.
TV가 꺼졌다. 내지는 뭐 깨졌다가 꺼졌다로 순화된 거 아닐까요? 아 TV가 꺼졌다고 괜찮네요. 아 TV가 꺼졌다. 이유는 뭐 알아서 추정들 하시는 거고. TV가 예. 꺼졌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이 탄핵 반대파에서 자꾸 이제 헌법재판관들 압박을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더니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 인용 의견을 냈었던 정계선 재판관에게 좌표를 찍고 카톡방에서 주소를 공유한 다음에 자, 집 앞으로 갑시다. 집을 털어야겠다. 이거를 요새 파묘라고 한대요. 파묘. 네, 그러니까 그 집 파묘, 그러니까 그 자택 주소 찾아가지고 파묘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가가지고 이제 뭐 앞에서 시위하고 극우 유튜버들 또 현장 생중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튜버들 진짜 문제긴 문제예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건 개인 정보의 심각한 침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의도치 않은 폭력 사항들을 얼마든지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네. 본인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은 실제로 폭력을 안 했더라도 그거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폭력을 조장하거나 조장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 사실은 연출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아. 본인이 가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슈퍼챗 또 기본적으로 쏟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돈벌이를 위해서 범죄를 서슴치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조폭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고 하면 다 하는 거야.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더라고. 뭔가를 막 해야 돼. 액션을 취해야 돼. 슈퍼챗 안 할 같은 거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스처 뭐야? 네. 오민씨님 너무 귀엽다. 아니 이게 되면 이거 하겠죠. 그 사람들도 이게 안 되니까 저러고 몸으로 아, 때우고 있는 그런가요? 거지. 아니 이제 뭐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긴 한데 네. 어제 그 극우 유튜버 그 뭐지 남태령에서 네. 와가지고 하는 그 트랙터 시위 관련해가지고 그 한 극우 유튜버하고 경찰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지금 X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금전 얘기도 좀 나와요. 뭐 6천만 원 이런 에이? 단어가 이게 나오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소리예요? 그거 조금 더 취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아, 고소고발이 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여하튼 지금 보면 극단주의 세력의 도를 넘는 행동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 말고 문영배 재판관도 있었지만 그밖에 다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원 폭동을 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또 헌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폭력의 대상이 스스로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는데도 이 길을 왜 늦추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된다. 빠르게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범죄는 빠르게 제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일정 정도는 범죄적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타인에 대한 일상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공권력이.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럴 시간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민 씨 네. 님이 굉장히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부 토건. 이종호의 삼부 책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이 좀 연루됐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삼부 네. 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또 열심히 하잖아요. 속보이게. 네. 그래서 뭐 금감원에 명운을 걸었다면서요? 아, 예. 명운을 걸고 이 사건 수사하겠다. 4월 중에 결론 짓겠다라고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 뭐 원희룡 지사 둘도 뭐 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막 국회 정무위에서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요거까지도 좀 들여다 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복현 금감원장이 했습니다. 근데- 자, 예전 발언, 네. 지금 발언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든가 원희룡 장관, 이종호 씨 등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계좌라든가 내지는 관련자들과 관련 연관성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네. 금감원장이 근데 저 라디오 출연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기는 한데. 흔치 않죠. 네. 네. 그 가끔 해요, 역대 근데. 그런가요? 역대 우리나라 금감원장 중에 가장 언론 노출 빈도가 많은 사람이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단연코 많아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금감원장이 인터뷰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저도 못 사실은 봤는데. 네. 체계상으로 보면 금감원장 위에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이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병환이라는 이름을 별로 들어볼 일이 없어요 언론에서. 의원님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장 기자님도 이 정도니까. 근데 네, 이복현 원장 얘기는 수시로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는 금감원 위에 금융인데 그 거꾸로 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단연코 뭐랄까요? 그냥 금감원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선출에 대한 희망이 좀 뭐, 있는 것 네. 같다. 선출직에 대한. 여튼 뭐 그런 거고 지금 이게 삼부토건 이거는 그동안 상당히 좀 조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은 맞죠. 그럼요. 틀림없이. 뭔가 정황이나 이런 거 분명히 지지부진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고 예. 수사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금감원의 이제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금감원에도. 근데 거기서 이 사건을 한 게 아니에요. 금감원 조사국이라고 해서 수사권이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응해주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사국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네. 그래서 야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빨리 검찰로 넘겨.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태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절차는 안 밟고 본인의 퇴임 시기인 6월 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 뭐 거부권 행사 안 되도록 직을 걸겠다 그러는데 그 직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직을 걸어요? 2달밖에 네. 안 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삼부토건 또 뭐 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매우 이상한 그래프를 그렸고 아무리 봐도 이건 주가 조작이 매우 명확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회사의 주식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 삼부책의 그 이종호 씨라든지 뭐 이런 멋쟁이 해병의 그 단톡방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마 김건희 여사 등도 연루가 좀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복현 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저건 준비된 답변은 아니에요. 이제 풀 영상을 보면 네.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엉겹결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네.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은 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없다라고 단정했던 거와는 말이 바뀐 거죠. 지금은. 제일 관심 가는 사람 중에 이제 하나가 물론 이제 이종호 씨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도 약간 미심쩍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가 대폭 상승하는 그 과정에서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포럼에 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하면서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그 원희룡 장관이 그 방문단을 국토부에서 짠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안 짰으면 어디서 짰냐? 용산에서 짰냐? 그건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이제 그쪽 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여튼 뭐 국토부나 이런 데가 제일 주무라고 할 수 있는 곳일 테니까 거기서 이제 가는 사람들도 선정을 좀 하지 않았겠느냐. 요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장관이 그렇죠. 갔으니까. 네. 장관도 가고 삼부토건이 거길 왜 가냐는 의문이 처음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네.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창사 이래 한 번도 해외 수주를 해본 적이 없는 건설 회사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태가 그렇게 큰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왜 네. 삼부토건과 당시에 이제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만 보면 뭐 100억대 뭐 그 저 대주주 일가의 100억대라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추가 추적해서 확인한 저 정무위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웰바이오텍이라는 관계 회사가 있고 여기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한
뭐 400억대 정도로 확인이 좀 되는 것이고 네. 여기에 플러스 얼마의 돈이 더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슨 자금이 들어갔는지 어쩐지 이거는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주가 조작할 때 개인 명의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전부 차명으로 그렇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종호 씨는 그런 거 선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종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뭐 등등을 통해 최소한 전화기라도 가져와가지고 누구랑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왜 산부를 내일 체크하라고 한 건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마저도 안 하고 있고 계속 뭉개다가 이제 와서 임기 2달 앞두고 가급적 4월 중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걸고 거를 있거든요. 예. 여태 있다가 왜 이제 욕심을 내는 것인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이분이 지금 느닷없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수상한 것이고 이것은 정치 일정과 연동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부 기자를 했던 네. 저는 의심합니다. 예. 지금 가격이 보니까 377원입니다. 네? 그게 5,500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삼부토건이? 네. 현재 지금 377원이에요. 아이고. 그 개미 투자자들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게 저 뭡니까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 현장까지 갔으니 이거는 뜬다. 이번에 뭐, 산부는 그렇죠. 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신 네.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총이 한 700억쯤 될려나요? 그게 1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시총이 네. 1조를 뚫었었으니까. 조 단위까지 갔었어요? 예. 아유. 정말. 네. 넘어갑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EBS 사장 신동호. 뭐예요, 이건 또? 네. 그 내정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EBS 차기 사장에 MBC 출신 아나운서였던 신동호 현 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26일 어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서 8명의 지원자 중에 신동호 이사를 임명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된 거고 임기가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될 텐데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 이진수, 김태규밖에 없는데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이 결정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지금 보직 간부들 한 50명이 줄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신동호 신임 사장이 그 이진수 그 위원장과 과거로부터 이제 굉장한 특수관계였다 이런 점을 좀 그래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후배,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진숙 TV에 막 출연도 시켜가면서 그래요. 이렇게 예뻐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EBS 언론노조 지부에서는 이거는 특수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이진숙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셀프로 신청권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각하 처분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EBS는 이제 MBC에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러게요. 그죠. 거기 또 친분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그래서 아니 뭐 친구 꽂아주기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그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일종의 이제 밀어붙이기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5명의 방통위원들이 정당, 대통령 추천 몫이 와서 서로 토론하면서 합의 조정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추천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흡사 그냥 법위에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최상목 대행과 같은 행태를 범하는 것이고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그 즉시 항고서를 아직도 법원에 제출을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법률 위반을 밥 먹듯이 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불쾌하죠. 근데 EBS는 교육 방송 맞죠? 잖아요. 뭔가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분이 좀 사장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제 생각인가요? 그 인사 행태를 보면 교육적이지는 않죠. 네. 임기도 길어요. 3년이에요. 2028년 아, 그래요? 3월 25일까지 합니다. 일종의 이제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종의 알박기 인사가 어제 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네.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0군데가 넘는다는 것이고 네. 경찰 인사만 하더라도 150명의 인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처에 이런 인사를 하면서 네. 혹여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전 정권이 이렇게 하는 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점점 임기 말에 노골화되고 대놓고 한다. 예, 이제는 뭐 대놓고 눈치도 한다. 안 본다. 네. 예, 눈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EBS 사장에 MBC 출신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임명이 됐다까지 네.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네. EBS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비교원 생각이 나오네. 나는. 정말 놀라운데요. 아니 어떻게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방송도 잘하시고 법도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경제도 밝으시고 심지어 광고까지 이렇게 천재다, 천재. 와. 근데 결정적으로 돈이 안 되네. 심우정처럼 주식해서 37억 한 해에 땡기고 뭐 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네.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네. 그러나 한국 주식 사갖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의원님도 한국 주식 좀 많이 사셨구나. 애국자시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주식 안 사주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인터넷은 또 우리가 잘 최대한 혜택 받아가면서 아낄 건 아끼고 받을 건 받고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간 우리 젊은이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숙지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옆에 가서 살짝 말씀 좀 해주세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추천하겠습니다. 비교원 추천해 주시면 예. 또 최대 48만 원 그리고 정수기나 핸드폰 유심 변경할 때 또 30만 원씩 각 있으니까 그런 것들 혜택 놓치지 말라고 잘 말씀 좀 해주시고 인터넷 비교원의 비교 보장제 그래서 차액 만약에 인터넷 비교원보다 더 할인을 많이 해주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차액의 150%를 역시 혜택처럼 드릴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가격에 대한 혜택에 대한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책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아주 날카로운 상담원께서 전화를 잘 받아주실 겁니다. 왜냐면 상담원이 아니고 전화가 많이 오니까 조금 이제 화가 나셨어요? 신경이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차피 다 여러분의 혜택을 위한 거니까 조금 아니에요. 농담이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이 와주셨는데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점심 맛있게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은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뵈니까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늘 한없이 가볍게 가능하면 여러 뉴스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는 장르만 여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